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란에 대한 진실 1편 영상에 정말 많은 관심과 따뜻한 댓글 보내주셔서 이번엔 드디어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질문 정말 많았어요. 계란이 좋다지만 어떤 계란을 먹어야 하나요? 60대 이상은 그냥 아무 계란이나 먹어도 괜찮은가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 다 같은 계란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이 꼭 챙겨 먹어야 할 계란, 반드시 피해야 할 조리법과 음식 조합, 마트에서 계란을 고를 때 알아야 할 비밀 코드까지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1편을 못 보셨다면 위 링크 또는 고정 댓글을 통해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두 편을 함께 보시면 훨씬 이해가 깊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어떤 계란을 어떻게 먹을지 완전히 정리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계란 사기 전에 멈추세요. 혹시 마트에서 계란을 고를 때 그냥 비슷비슷하겠지 하면서 아무거나 집어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계란 하나가 정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같은 계란인데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박정자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몸에 좋다는 유정란을 매일같이 드셨어요. 그것도 하루에 2개씩 1년 동안 꾸준히 드셨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정상 수치가 200 미만인데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유정란만 골라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정말 속상해요. 돈도 많이 들었는데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죠. 어르신, 어떤 유정란을 드셨어요? 어떻게 요리해서 드셨나요? 언제 드셨나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박 어르신이 드시던 계란은 사실 유정란이긴 했지만 케이지에서 키운 닭이 낳은 알이었고 매일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서 드셨던 거예요. 어르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210까지 떨어졌어요. 같은 계란인데도 종류와 조리법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길래 일부러 비싼 계란 사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것 같은 느낌. 혹시 이런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5가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계란, 상식 중에 완전히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나이에 따라서 먹어야 하는 계란이 다르다는 거예요. 50대와 70대가 같은 계란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 마트에서 정말 좋은 계란을 고르는 비밀 코드가 있어요. 이걸 알면 여러분도 건강 전문가처럼 계란을 고를 수 있어요. 네 번째, 계란을 잘못 조리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조리하면 보약이 될 수 있고요. 5번째, 계란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당장 이 답이 궁금하시죠? 그럼 제 이야기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더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에도 여러분의 계란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런 계란을 먹고 있어요 라든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계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계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부터 바로 잡아 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유정란만 먹어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유정란이 무조건 좋을까요? 첫 번째 오해부터 풀어드릴게요. 유정란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 사실 유정란이라는 건 단순히 부화가 가능한 알이라는 뜻이에요. 즉
암탉이 수탉과 함께 있어서 만들어진 알이죠. 그런데 영양분을 보면요. 무정란과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유정란은 보관이 더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체가 들어있으니까 변질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의 단백질 함량은 각각 12.8g과 12.9g으로 거의 동일해요. 지방 함량도 10.6g과 10.5g으로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럼 왜 사람들이 유정란을 선호할까요?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알이니까 더 좋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죠. 제가 만난 최민호 씨는 1+ 유기농 유정란만 고집하셨어요. 한 달에 계란값만 10만 원 넘게 쓰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소화불량이 반복되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계란을 먹는데 왜 속이 불편할까요? 알고 보니 문제는 계란 종류가 아니라 조리 방식에 있었거든요. 매일 완전히 익힌 삶은 계란 3개씩 드시고 계셨어요. 두 번째 오해, 노른자가 진할수록 좋다는 생각. 마트에서 계란을 깨봤을 때 노른자가 진한 주황색이면 아, 이게 좋은 계란이구나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시나요? 이건 대부분 착색 사료 때문이에요. 파프리카 추출물이나 마리골드 같은 걸 사료에 넣으면 노른자가 진해져요. 진짜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니라 신선도와 사육 환경이거든요. 자연 방목으로 키운 닭의 계란 노른자는 오히려 연한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 색소를 넣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만난 67세 김순덕 어르신은 노른자 색깔만 보고 계란을 고르셨어요. 진한 게 영양이 많을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그 계란들은 대부분 공장식 농장에서 나온 계란들이었어요. 착색 사료를 먹인 닭이 낳은 알이었던 거죠. 세 번째 오해. 유기농이면 다 괜찮다는 생각. 유기농이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좋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유기농 인증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중요한 건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항생제는 쓰지 않았는지, 사료는 어떤 걸 먹였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도 케이지에서 키운 닭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케이지 크기나 환경은 일반보다 좋지만 여전히 제한된 공간에서 키운 거거든요. 네 번째 오해, 비싸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계란은 아니에요. 때로는 마케팅 비용이나 포장 비용 때문에 비싼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72세 이순자 어르신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헛돈 쓴 거예요?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헛돈 쓴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제대로 아시게 된 거니까 다행이에요. 다섯 번째 오해. 계란은 다 똑같다는 생각. 반대로 어떤 분들은 계란은 어차피 다 똑같아 하시면서 가장 싼 걸로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로 다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육 환경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 확연히 달라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닭이 낳은 계란과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자란 닭이 낳은 계란이 같을 리 없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오해들 하고 계셨나요? 정말 놀랍죠? 이런 잘못된 상식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계란을 못 드시고 계세요. 그럼 이제 진짜 좋은 계란이 뭔지 어떻게 고르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트에서 계란을 고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비밀 코드가 있거든요. 바로 난각번호예요. 난각번호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란 껍데기에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쓰여 있는 숫자와 한글 조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1경기 가평 24A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0번은 유기농이에요.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은 사료를 먹고 항생제도 쓰지 않았어요. 1번은 방사사육이에요.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란 거죠. 2번은 평사사육이에요. 닭장 안에서 키우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공간은 있어요. 3번이 제일 안 좋아요. 케이지에 갇혀서 자란 닭이거든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요. 닭의 사육 환경이 계란의 영양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닭이
낳은 계란과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자란 닭이 낳은 계란. 같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방사 사육 계란은 케이지 사육 계란보다 비타민 E가 2배 이상 많고 베타카로틴도 훨씬 풍부해요. 제가 만난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계속해 드릴게요. 어르신께서 난각번호 1번 계란으로 바꾸신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신기해요. 변비도 좋아지고 기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방사사육 계란의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더 풍부하거든요. 레시틴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뇌의 기능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 구조도 더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닭이 낳은 계란이니까 당연하죠. 그럼 선생님, 무조건 0번이나 1번만 사면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 대비 효과를 생각해야 해요. 0번은 정말 비싸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1번이에요. 방사사육 계란이면서 가격도 적당하고 영양면에서도 충분히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서 어떤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또 달라요. 혹시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들어보세요.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이에 따라서 계란을 다르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대와 70대의 소화 능력, 호르몬 상태, 신진대사가 다 다르거든요. 먼저 50대 분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50대는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큰 시기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겪으시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양질의 단백질과 레시틴이에요. 50대 분들께는 난각번호 1번이라 깨끗한 유정란을 권해드려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특히 이 시기에는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계란의 콜린 성분이 도움이 많이 돼요. 콜린은 뇌 건강과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럼 60대는 어떨까요? 60대부터는 소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장 운동도 예전만 못하죠. 이때는 무항생제 계란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이에요. 완전히 익힌 계란보다는 반숙으로 드시는 게 소화에 훨씬 좋거든요. 제가 만난 63세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완전히 익힌 계란 2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계란을 반숙으로 해서 하루에 1개만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선생님,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 하시더라고요. 7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이 연령대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담즙 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방 소화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1개 정도 권해드려요. 그리고 조리법이 정말 중요해요. 스크램블이나 계란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절대 기름에 튀긴 계란은 안 돼요. 선생님, 그럼 날계란은 어때요? 소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날계란은 권하지 않아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요. 왜냐하면 날계란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비오틴은 머리카락과 피부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그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이 만나서 흡수율이 높아져요. 현미밥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고요.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한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완벽해져요. 제가 만난 78세 박술래 어르신은 매일 아침에 토마토 계란 볶음을 해서 드세요. 현미밥 반 공기와 함께요. 선생님, 이렇게 먹으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기력도 좋아졌어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계란 먹는 법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계란도 잘못 조리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리 방식들이에요.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는 건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혈관에 해로운 산화 콜레스테롤로 바뀌거든요. 제가 만난 69세의 정말 순 어르신은 매일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계란 후라이를 드셨어요.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더라고요. 어르신,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반숙으로 바꾸셨더니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날계란을 많이 드시는 것도 조심하세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단백질 보충한다고 날계란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비오틴 결핍을 일으킬 수 있어요.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조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조리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숙이에요. 물이 끓으면 계란을 넣고 정확히 6분 30초 삶으세요. 그러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반숙이 돼요. 이게 소화에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계란찜이에요. 계란에 물을 1대1 비율로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주세요. 소금은 최소한으로 넣으시고요. 세 번째는 계란국이에요. 맑은 국에 계란을 풀어서 끓이는 거죠. 단 염도를 낮게 해야 해요. 나이 드시면 나트륨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그럼 계란말이는 어때요? 계란말이도 괜찮아요. 다만 기름을 최소한으로 쓰시고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난 71세 홍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계란찜을 해서 드세요. 거기에 다진 파와 새우젓 조금만 넣어서요. 선생님, 이렇게 먹으니까 속도 편하고 맛도 좋아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 질문들에 대답해 드릴게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선생님, 계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개에서 2개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꼭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소화 능력과 신진대사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흰자만 먹는 게 더 건강한가요? 이것도 흔한 오해예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니까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노른자에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레시틴, 루테인, 비타민 D, 콜린 이런 것들이 모두 노른자에 들어있거든요. 특히 루테인은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나이 드시면서 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꼭 드셔야 해요. 제가 만난 74세 이영희 어르신은 처음에 흰자만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 노른자도 함께 드세요 했더니 시력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정란과 무정란 맛이 정말 다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는 맛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다만 보관 상태와 신선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취향과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요. 중요한 건 맛보다는 사육 환경과 영양 성분이에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란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도 나이 들면서 새로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계란을 먹고 나서 두드러기가 나거나 속이 메스꺼우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오세요. 갓 나은 계란과 오래된 계란 어떻게 구별하나요? 물에 넣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신선한 계란은 물에 가라앉고 오래된 계란은 뜨거든요. 그리고 깨봤을 때 노른자가 동그랗게 봉긋하게 솟아있으면 신선한 거예요. 이런 질문들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계란 고르기 공식이에요. 난각번호 1번 이상 플러스 무항생제 플러스 저온 조리.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트에 가셔서 계란을 고를 때 포장지만 보지 마시고 난각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앞에 0이나 1이 적혀 있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계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50대는 하루 1개에서 2개, 60대는 하루 1개, 70대 이후는 이틀에 1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조리법도 나이에 맞게 바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함께 먹는 음식이에요. 토마토, 현미밥,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여러분, 정말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 하나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무심코 계란을 고르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신중하게 골라보세요. 계란 하나로 바뀔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건강한 노년, 그 시작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더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들 정말 좋아해요. 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